우리에게도 유명한 연가의 원작입니다. 이 노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 한국전쟁에 파병된 뉴질랜드군의 4분의 1을 차지한 게 그들인데요. 문자가 없었던 그들의 전통과 현대화로 인해 세월이 흐르며 전통 문화와 언어를 잃어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마오리어를 비롯한 전통 문화를 복원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언어 활성화의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각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생경하게도 한류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지난 9월의 기사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마오리어를 멋지게 만들기, 한류에서 배울 수 있는 언어 활성화. 이와 더불어 왜 이런 식의 시선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사도 준비해봤습니다. 그 제목은 K-POP 팬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이며 사회적이다. 우리는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올해 초 나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 오클랜드 사람을 만났다. 최근 10대들 사이에 이는 K-POP 붐. 청소년들의 이러한 열정들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어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례 중 하나. 나는 그를 통해 마오리 언어 활성화 문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청소년층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 분야의 지배적 언어인 영어, 이를 전복시켜 나가는 소위 한류. 그들의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사는 이미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히누레아 푸투 박사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그녀가 하는 핵심적인 주장은 청소년들이 마오리족을 멋진 것으로 느끼고 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마오리 표현을 듣거나 배울 기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영어가 사회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오리어를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 후 오클랜드 공과대학의 테이프 카레아 연구소는 마오리어가 청소년들의 삶에서 어떻게 더 잘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이 연구의 아이디어 기반. 이는 청소년기의 사적 영역에서 마오리어에 더 자주 노출된다면 성인이 돼서도 언어 사용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예비조사 결과는 마오리 언어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연령 그룹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0대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계층이다. 따라서 그들은 마오리어의 인식, 가치, 그리고 그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그 반대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이 연령대를 겨냥한 마오리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자료, 즉 소설, TV, 음악, 게임 등은 그리 많지 않다. 멋진 것으로 여겨지는 엔터테인먼트, 소셜미디어 및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하다. K-POP을 사랑하는 한국어 졸업생을 만난 후 나는 마오리어 활성화 운동이 유행을 선도하고 팬덤을 구축하는 10대 연령대를 활용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대중문화 통용어로서 영어의 압도적인 지배, 한류는 이에 도전하고 있다. K-POP은 물론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K-드라마와 2020년 오스카상 최우수상의 기생충까지 외국인들 사이에서 높아져가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상승. 이는 언어가 더 이상 청중들에게 예전처럼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형태의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매우 심플하게 더 넓은 대중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한국 그룹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팝그룹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기록을 갱신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방탄소년단은 영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 멤버들의 여행 컨텐츠 등을 한국어로 공개하는 것을 선택했다. 올해 그들은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한국어 배우기를 발표했다. 이는 한류와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과 마오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마오리어는 여전히 회복되고 있는 소수 언어일 뿐이지만 한국어는 한국 내에서만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대중문화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 이는 적어도 마오리어 활성화 운동이 한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한류는 실제로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소프트 파워를 높이려는 매우 성공적인 전략적 추진의 결과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가 됐다. 이런 한국의 전략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대중문화를 위한 마오리어 컨텐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그룹을 포착하기 위한 모든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마오리어 음악이 지속적으로 차트에 오르고 넷플릭스 목록에 마오리어 드라마가 가득하며 마오리어로 제작된 영화가 기생충처럼 홍보되고 축하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뉴질랜드와 호주 사회에서 한류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큰 파장을 일었던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호주의 채널 9에서 방송된 방탄소년단 관련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적 시선을 드러내며 비하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과해지면서 K-팝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슈입니다. 다음 기사는 이를 다룬 것으로 왜 그들이 K-팝 팬덤 문화에 특히 주목하는지, 그리고 왜 팬덤 문화와 마오리적 언어를 연관시켜 바라보는지 그 이유의 단면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몬스타엑스, 레드벨벳 등 현존하는 최대 수출 밴드들의 경이로운 성공은 활동적이고 열성적인 팬덤에 기인한다. 이런 팬덤의 존재는 얼마 전 호주에서 그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바로 채널 9이 방탄소년단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한 뒤였다. 밴드를 유머러스하게 소개하려는 프로그램의 시도는 실패했다.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밴드를 경멸했다며 수많은 헌신적인 팬들의 즉각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채널 9이 인종차별을 가했다고 비판하면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해시태그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게 만들었다. 팬 활동은 쉽게 간과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팬 네트워크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실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K-팝 팬덤은 괴짜들이 아니다. 팬클럽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느슨하게 조직된 지역 지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중년층은 물론 은퇴한 나이의 팬들도 많다. 한국의 K-팝 그룹인 신화의 팬들은 아이돌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그들은 단순히 예쁘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멀리서까지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노력을 통해 달성된 이상적 자아의 궁극적인 구현으로 간주된다.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에서 K-팝 스타로 변신하는 과정들은 종종 그룹의 공식 소셜미디어의 피드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 비디오를 통해 팬들에게 공개된다. 세련된 외모는 자기 투자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진다. K-팝 팬덤은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거나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팬은 그 자체로 문화 프로듀서다. 그들은 팬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밴드 상품을 만들며 팬챈트를 제작한다. 팬챈트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K-팝 팬들은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헌신적인 K-팝 팬들은 또한 밴드가 음악 차트와 시상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대중투표를 통해 그들의 헌신을 보여준다. 이를 잘하는 아이돌들은 팬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적극적인 관계를 키워나가고 있다. 여기에 그들은 자선활동도 한다. K-팝 팬덤에서 자선활동은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유니세프 캠페인에 나설 때 팬들은 직접 기부를 통해 14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서방 언론들은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호주인의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5개 주요 호주 대학에서는 한국화 학사 과정이 개설됐다. 이런 관심의 대부분은 한국 대중문화와의 만남에서 촉발되었을 것이다. 호주가 지난 수년간 실패했던 것, 즉 국경 밖 문화와 연결하려는 욕망. 비평가들은 한국을 이에 대한 롤모델로 삼는 게 현명할 것이라 조언한다.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나면,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면 이를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서구에 있는 동양의 대중문화부, 이는 그들의 고질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인해 더욱 편견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사에서도 이런 서구권의 인식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류의 유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러한 편견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는 우리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겨내주는 그런 마중물이 되어주는 게 아닐까.